2010년에 삼성전자를 퇴직을 하고 올해 3월 달에 문제가 아이디어다 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유저 인터페이스, 창조적 혁신, 그 다음에 인문학과 공학의 융합, 이런 쪽이 제 전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불을 조금 끄시면 안 되는가요, 여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화면에 보신 빨간 청색 이 바탕에 화면이 천지인 한글을 최초 개발했을 때의 그 화면입니다. 여기에 최초로 입력되신 분은 삼성전자의 김광호 부회장입니다. 전화번호는 751-1000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작동을 안 하는 지금 버전이고요. 이따가 혹시 보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작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문제가 아이디어다인데 고전에 제가 쓴 책이 혁신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혁신하는 바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혁신하는 바보냐?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니까 혁신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혁신한다고 하면서 매일 만드는 자료는 뭘 만드냐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회의 자료. 그런데 회의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파워포인트 자료로 이렇게 했다, 결과만 보고 한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 혁신바보라는 책이고 이건 5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순서는 첫 번째로 창조 그 본질 드러내기,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창조 조각 내어보기, 세 번째로 아이디어 발상 체계 만들기, 네 번째로 창조적 혁신 프로세스 만들기, 다섯 번째로 창조적 혁신 조직 만들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와 아이디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익진 않은 분의 얼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의 와이프입니다. 왜 제가 옆에 첫 화면에 이분을 떠올렸냐면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창의적이다, 창의 경영에는 아주 그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분이 유일하게 보고하는 이 로렌 파월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여자다, 경영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많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했냐? 이 여자한테 했고, 이 여자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가장 괜찮은 내용이 어떤 거다, 이걸로 해라. 이제 이분이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를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없던 걸 새로 만들 때, 없던 걸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혼자 만들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든 또는 뭐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만들든 간에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사고 방식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이야기들, 또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오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생겨먹은 건지 아신 분 있었습니까? 한글을 만들기 전에 세종대왕이 너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 다음에 자, 우주 왕복선이 있는데 우주 왕복선 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만들어 갖고 와.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 나와 나 자신이 교신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틀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강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쉽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신 분이나 뭔가 이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은 제 얘기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창조적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기업의 혁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식스 시그마라는 혁신 프로그램이 있고, TPS라는 혁신 프로그램이 있고, TOC,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창조적 혁신이라는 혁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나름 다 특징이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 하면 품질, TPS 하면 제때 제자리, 납품, 물류 이런 것과 관련된 거고요. TOC 하면 이제 병목 이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병목을 개선하면 일이 빨리 되고 능률이 오른다, 이런 개념입니다. 창조적 혁신 하면 뭐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시장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혁신이 많습니다. 혁신의 종류는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식스 시그마만 하더라도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OW1H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W1H를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창조적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게 뭔지,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왜 하는 건지,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로 쪼개서 전체를 한 방에 다 이야기해서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그걸 듣는 분이 전체 한 방에 이야기해서 그걸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틀로서 OW1H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설명을 할 때 what이라고 하면 뭐가, 뭘, 뭐 이런 의미고, how 하면 뭐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걸 이제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who 하면은 그 일의 주체가 누구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건이다. 그럼 뭐 김모 씨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when 하면은 언제, 뭐 5월 24일 8시에 뭐 이런 식으로 시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강남 토지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요 6가지가 꼭 이야기가 돼야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일을 시킬 때 내한테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새로운 걸 한번 아이디어 발상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 어떤 돈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처음에 시작에는 이 OW1H 중에 확정된 게 하나도 없겠죠. 시간이 가면서 나와 나 자신의 일 사이에 이 OW1H 관계를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연초에 뭐 금연 약속을 한다든지 내가 올해 발명을 10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하신 분들은 이 OW1H를 통한 약속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금연을 하더라도 뭐 언제까지 끊겠다. 내가 끊는 거죠. 당연히. 내가 끊는 거고 담배를 끊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자기 자신한테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이제 옆으로 또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사건 중에서 창세기의 OW1H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가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만드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드라이하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창조적 혁신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뭘 만들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느님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영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만들고 보니 기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느님이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태초에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막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우주의 어딘가에서 천지를 만드셨던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를 만드셨다면 또 그 어디인가가 되겠죠. 거기서 만드신 거겠죠. 자, 무언가를 만들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전지전능의 뜻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되냐면 뭘 만들까? 오늘은 뭘 만들까?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죠? 오늘은 이쁜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은 이쁜 남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일은 뭐 저기 태양까지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뚝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의 창조적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전지전능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EO가 스티브 잡스가 야, 너 이거 만들어 갖고 와. 왜 안 만들어? 빨리 만들어. 그 다음 날 가지고 오겠죠? 그죠? 그 다음 날. 그죠? 근데 역량이 없는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회장이 야, 이거 만들어. 그랬더니 6개월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되죠? 창조적 혁신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발상만 잘한다고 그래서 창조적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애플이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없을 때는 과연 없었다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스티브 잡스 혼자서?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넘어가면서 앞의 얘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괴로워집니다. 앞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십시오. 자, 앞에서 나온 OW1H 중에서 what과 how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베토벤이라고 써있네요. 자, 베토벤이 평소에 뭘 했을까요? 이 양반의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아, 뭔 곡을 쓰지? 어떤 곡을 쓰지? 아, 오늘 말이야, 뭔가 생각났어. 아침에 꿈꾸다가 이게 생각났어. 뭐 이랬겠죠? 예? 그죠? 그래서 막 적어 내려갔겠죠? 이 사람은 뭘 작곡할 건지 그것만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곡하는 능력은 무한대니까. 막 써내려가면 되니까. 그죠? 근데 기타 치는 놈은 그게 아니에요. 기타 치는 놈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치는 거예요. 네? 누구 곡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누구의 곡, 그 곡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객들이, 이 청중들이 듣기 좋게 쳐야 되겠죠. 다른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잘 치기만 하면 돼. 자기 나름대로의 감흥을 넣어서 물론 치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연주 기법을 이용해서 치죠. 그 차이가 what과 how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가가 있다 칩시다. 마찬가지죠. 베토벤하고 똑같죠. 이 사람은 조각 능력은 끝내주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역량이 무한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참 어떻게 생겨먹은 걸 조각을 해야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뭐가 탁 떠오르면 스케치를 쫙 해가지고 주문에 쓱 넣고 뭐 이렇게 하겠죠? 조각가는? 그죠? 미술관에 온 아이, 이 아이는 그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림만 잘 보면 되죠. 어떻게 감상하면. 그럼 반대로 미술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감상하기 좋게, 그죠? 아이가 왔다면, 아이를 배려한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혁신에서 what과 how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느끼는 게 한 1년 걸립니다. 자, 앞에 얘기 또 다 잊어버리세요. 앞에 얘기 다 잊어버리시고, 자, 저 멀리 우주에서 제 머리에 지금 텔레파시가 막 꽂히고 있어요. 막 꽂힙니다. 막 꽂혀요. 그래서 하나하나 싹 기억이 되고 있어요. 저 멀리 우주에 우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이 문명이 한 200년 앞섰어요. 우리보다. 그런 텔레파시가 제 머리에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아이디어 발상은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조어로 텔레브레인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어리석스 박사라는 말을 그냥 재미삼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딴 얘기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도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이 역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모터보트 타고 가는 놈이 순식간에 가겠죠, 그죠? 애는 가다 빠져 죽을 줄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죠? 이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 그죠? 역량이 뛰어나면 창조가 쉽게 됩니다. 창조적 혁신이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많이 보유한 회사는 창조적 혁신을 어느 회사보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주 음식을 잘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필이 탁 꽂히면 거기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아이디어 발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일을 한다면 또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이런 형태로 필이 꽂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는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또 돈을 버는 사람들, 막 재벌들, 또 도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진 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한번 꽂히면 그냥 계속 가야 되죠. 그 패가망신하기도 하죠. 그래서 패가망신을 안 하려면 자기 자신을 불사르지 않을 수 있는
냉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창조적 혁신에 뛰어들었다가 배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딴 얘기입니다. 다음 버전입니다. 이건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꺼내놓은 그림입니다. 흥부가 있었죠. 참 이분은 재수가 좋은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래? 다리 부러진 제비를 만날 수 있겠어요? 보셨어요? 다리 부러진 제비 보신 분? 여적 사시면서 저 못 봤어요. 시골에서 제가 한 10몇 년을 살았는데 저희 집에 제비집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때는 2개가 있기도 했고. 근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분이 다리 부러진 제비를 잘 치료를 해줘가지고 제비가 강남 가서 박씨를 물고 왔더니 그 박씨를 받아서 흥부가 처마 밑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흥부가 만약에 여기서 금은보화가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은 박이 다 크기도 전에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됐겠죠. 다행히 그걸 몰랐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가을 돼가지고 박을 타니까 금은보화가 나왔어요. 근데 놀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다리 부러진 제비를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근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옳았구나. 뭐 없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고쳐주면 되지 라는 아이디어를 냈죠. 그게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이 강남 가가지고 박씨도 물고 오고 처마 밑에다 심어갖고 박도 키우고, 만약에 놀부도 거기서 이상한 거 나올 줄 알았으면 다 따가지고 내다 버렸겠죠. 근데 몰랐어요. 가을에 다 그냥 박을 타보니 거기서 그냥 온갖 오물이, 온갖 나쁜 게 다 나왔다고 그러죠. 아이디어의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에 빠져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같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자,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누군가는 했을 거라고요. 그죠? 누군가는 했어요. 근데 얻어맞은 거는 이제 16세기경 이렇게 와가지고 얻어맞은 거고, 지구가 둥글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둥근데 이게 돌기까지 한다. 둥근데 이게 돌기까지 한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지구가 도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그 무거운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겠어요. 그죠? 지금 상식으로는. 그죠? 그 무거운 태양이 어떻게 지구 둘레를 돌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의 세계관, 당시의 어떤 그 상식으로는 하늘에 쳐다보면 하늘에 있는 게 뭔가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죠? 하늘에 있는 게 이렇게 돌지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것도 없고 기준도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봐야 이것이 뭔가 새로운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맛배기를 지금 이제 보셨고,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어들이 한 20여 개가 나옵니다. 20개가 조금 넘는데, 이 단어들이 창조적 혁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만 뽑아서 제가 꺼낼 것입니다. 창조적 혁신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떤 분야에냐 누가 하느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딱 하나로 못하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된다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손의 어떤 그 세밀한 부분의 작업 능력도 있지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어떤 맥이 있고 그림으로서 갖춰야 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자, 무언가를 하는데 창조를 하는 것도 있고 뭘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자, 내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화가 얘기처럼 그 화가가 뭘 그릴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그릴 거냐, 네? 뭘 그려야 그림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그린다 그래서 그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수많은 그림이 있지 않은 시기에는 아무 그림이나 그리면은 그림이 됐던 시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나름의 수준이 있고 그 나름의 어떤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고 현재도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독창적인 걸 그리려면 나 나름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상품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상품을 만들려면 나 나름의 남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창조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의 대상을 형상화해낸 것을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꿈.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가 굉장히 좀 쉽고 꿈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을 잡는 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꿈, 내가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 내가 스마트폰보다 더 나은 어떤 들고 다니지도 않아도 되는 나만의 어떤 스마트폰인데 내가 굳이 내 몸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스마트폰 이런 걸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고는 다니지만 거의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들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못 느낄 정도 되면은 그 꿈이 어느 정도 되는 거겠죠? 뭘 만들 것인가 하는 데에서 가장 우리가 항상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함정이 픽션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황모씨처럼, 황모씨 아시죠? 저기 복제하고 이러신 황모씨 아시죠? 그분처럼 소설을 써버리면은 이게 다 끝난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밑에 사람 일을 시켜가지고 너 뭔가를 만들어 갖고 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글 창제하는 세종대왕님처럼 너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만들어 갖고 와. 그런데 그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자기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놈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고를 했다 이거죠. 근데 그게 가짜다. 그럼 끝난 얘기죠. 영원히. 인간관계도 끝나고 회사도 망하고 그죠? 그래서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하는 회사 보세요. 맨날 회의하고 맨날 뭐 하고 맨날 뭐 하는데 들어가 보면 뭐 하냐면 야 어디가 자금 끌어올 데 없어. 뭘 할 거 없어. 이러다가 깨꾸닥 망해버립니다. 알맹이가 없는 회의를 하고 쇼를 하는 회의를 하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적어도 쇼만 안 하면 회사는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한 번 쇼가 시작되면 그 쇼는 현란한 경지까지 갑니다. 그 순간 회사는 생명이 다하는 겁니다. 뭘 창조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국내 엘모 전자가 터치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애플이 세계 최초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4등, 5등, 뭐 국내에서도 뭐 4등, 뭐 외국에서도 뭐 6, 7등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분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애플은 엘모 전자가 만든 그 제품을 딱 보자마자 그래 이거야. 이거 만들고 여기서 문제가 이거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다 외주 줘. 그게 직접 만드는 게 터치 모듈입니다. 터치 모듈. 애플 직접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니까.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자, 뭘 만들고자 할 때 그 만들고자 하는 대상은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체화된 어떤 형상을 구현해내는 것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술 역량 이런 게 되겠죠. 역량이죠, 역량.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으면은 소프트웨어 역량. 그 다음에 이제 터치폰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센서 모듈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처음에 나왔던 게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샀다가 다 집어 던졌죠. 그런데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차이. 속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 투자해가지고 막 하다가 막 사람 막 자르고 막 이상하게 외국인들 막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막 회의하고 막 영어로 회의하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쭉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 어떤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디어 발상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풀면은 돈이 되는 어떤 그 문제 명제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 스마트폰인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스마트폰인데 들고 다니는지 느끼질 못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것만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제가 다 살 수 있겠죠. 그죠? 다 살 수 있겠죠? 문제 명제를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여기까지는 솔루션을 찾았어요. 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해서 들고 다니지만 내가 들고 다니는 걸 거의 못 느끼는 정도의 모듈이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 다음 단계가 아직 이제 막혀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이 엘모전자와 애플이 한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어떤 그 시각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역량의 차이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앞에서는 뭔가의 그 대상을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창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뭔가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죠. 아이디어 발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상된 아이디어를 진화시킵니다. 아이디어를 진화시킵니다. 애플의 사례를 다시 들어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엘모전자가 했던 거를 진화시켜가지고 착 내 걸로 딱 그냥 움켜쥐었죠? 막 거기다가 수백 개 특허 집어넣고 소프트웨어로 막고. 자,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끼리도 경쟁이 되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아이디어를 하나 한번 내봅시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걸어서 간다. 또는 날라서 간다. 또는 순간 이동으로 간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죠. 그 아이디어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서 도태가 된다 이겁니다. 살 건 살고 죽을 건 죽고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발명입니다. 기술적 고안을 발명이라고 하죠. 발명 말고도 창조는 많습니다. 그리고 발명은 이제 유무형의 어떤 그 발명체를 이제 갖게 되고, 예를 들면은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뒤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로 등록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도 발명의 대상이 되죠.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의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면,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과 국내의 S전자라든지 등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릅니다. 애플은 아이튠즈를 통해서 컨텐츠를 팔아먹는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은 거기에 단말기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아이튠즈를 쉽게 쓰려고 보니까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가 없더라. 그거를 우리 그 아이튠즈에 맞게 좀 좋은 걸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S전자나 노키아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텐츠를 파는 게 아니라 단순 하드웨어를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작고 경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창조적 혁신을 한다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쉬운, 아무리 간단한 뭔가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창조적 혁신에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그 발상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확률은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되면 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창조적 혁신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도 올 수 있고 또 아이디어가 비약적으로 어떤 도약하는 그런 순간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변화의 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보통의 의지를 가진 분들은 창조적 혁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자, 왜 창조를 합니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기업에서 창조를 한다면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하는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날아가는 소리, 물새 날아가는 소리 왜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싹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창조적 혁신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엘모전자와 애플의 사례에서도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등 기업이 1등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등 기업은 굳이 창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역량, 자금, 인적 역량만 가지고도 시장에서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등 기업이 한번 흔들고 나면 지금처럼 스마트폰의 시장처럼 흔들고 나면 1등이 2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집니다.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기업이 한번 그 시장에서 도태되고 나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국내 S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의 인적 역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키아를 보십시오. 저러다가 모토로라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창조에 적합한가? 창조적 혁신을 시켰습니다. 자, 내가 CEO인데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네가 창조적 혁신해. 너 오늘부터 우리 회사 그 신제품 컨셉 만들어내고 그 컨셉 발전시켜가지고 시장 장악할 수 있도록 해봐.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역량이 되는 사람을 불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아이디어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이디어 발상 해갖고 오라 그러면 일본 책에 나온 거 베껴갖고 오고 미국 책에 나온 거 베끼고 남한테 이렇게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요 대기업도 그래요. 여기다가 제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요. 얼마 안 걸려요. 금방 망합니다. 창조에 적합한 두뇌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바닥 뒤집기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창조로 만들어내려면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스티브 잡스를 보세요. 열정의 화신이죠. 잘리면서까지도 핵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연구원들을 11몇 명을 빼가지고 나갔죠.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잘리니까 엔지니어들 핵심 역량 가진 애들, OS의 그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10몇 명을 빼갖고 나가서 넥스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그 역량을 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스마트폰의 OS를 만드는 핵심적인 그 소프트웨어의 뼈대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몇십 년 동안 한 거죠. 사고방식의 그 차이에서 오는 것도 많습니다. 평소에 내가 뭔가 독특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색다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남이 한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뭐 혈액형 뭐 A형, B형, 뭐 O형 해가지고 나눠서 뭐 나는 무슨 형이야 뭐 이러면서 공통점 위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있죠. 난 쟤하고 이런 점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쟤가 난 좋아. 쟤하고 나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난 그래서 쟤랑 사귀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쟤하고 나하고는 이게 취미가 같아. 그러니까 내 저기가 돼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창조적 혁신 쪽에 몸을 담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 혁신의 90%는 보는 눈입니다. 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보는 눈은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 발상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턱턱턱턱 순간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다른 게. 스마트폰 이거하고 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때? 하는 얘기가 머릿속에서 톡톡톡톡 떠올라야 됩니다. 그걸 해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의하기로는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나오는 안광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보는 것을 해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해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고의 너비와 사고의 깊이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는 사고의 너비가 중요합니다. 만물 박사야, 박학다식해. 반대로 기술은 깊이를 추구합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아닙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좀 할 줄 압니다. 그냥 뭐, stdio.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몇 가지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 정도는 짤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프로그램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물리도 많이 알고, 수학도 알고, 그 다음에 뭐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뭐 사람 사이의 일이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편할 것이다라는 어떤 막연한 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탁 보면,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지. 그럼 이제 그게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게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고의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로운 분야를 만나면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됩니다. 영어 못하는 사람이 그냥 영어 발음만 나오면 그냥 벌벌벌벌 떨듯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창조적 혁신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걸 접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고 실제로 만든 새로운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요. 다음 거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창조적 혁신을 하려면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뭔가 작은 거라도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창조적 혁신에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큰 거 막 어마어마한 걸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비즈니스로 성공을 시켜 나가면 자기 자신도 자신감이 붙고 회사도 상대를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CEO들이 왜 창조적 혁신, 새로운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에 어둡습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사장인데 밑에 놈이 와가지고 뭐 새로운 거 이거 만들어서 팔면은 떼돈 법니다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미쳤습니까? 돈 다 날리면은 나만 바보 되는데. 그죠? 봉급쟁이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다가 잘못되면 나 집에 가는데 내가 집에 갈 일을 왜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창조적 혁신 잘하는 기업, 그러면 중소기업입니다. 쿠쿠 아시죠? 쿠쿠의 그 사장님 아들이 지금 사장님 됐는데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연구소 직원들 딱 데리고 그냥 몇 년 고생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사장 아들이니까 뭐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난 이거 된다고 보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할 때마다 다 됐고 그러면 뭐 회장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돈 잘 버는데? 그죠? 조그만 거 바꿔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창조적 혁신을 하려면 균형감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요, 내 자식은 이뻐요. 내 자식 진짜 이뻐요. 근데 남의 자식 안 이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가 낸 게 있다고 칩시다. 상대방이 낸 게 있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내 거하고 똑같이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못 뛰어넘으면 못하는 거죠. 그거는 괜히 쓸데없이 그냥 돈 버리고 그냥 힘만 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고의 균형감이 없는 분이 하시면은. 그 다음에 창조적 혁신의 역량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놀이 중에 이제 바둑이라든지 뭐 고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둑을 이렇게 한 점 한 점 놔가는 게 앞으로 집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다, 이 말이 살 거다 죽을 거다를 다 보고 놔가죠. 여기 두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적 혁신도. 자, 창조적 혁신을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스티브 잡스가 언제 했습니까? 엘모 전자가 터치폰 만들고 나니까 바로 뺏기가지고 그냥 바로 뭐 몇 년도 안 돼서 그냥 바로 아이팟 터치 나오고 아이폰 나오고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장의 기회를 아는 놈과 모르는 놈의 차이입니다. 애플이 지금 얼마짜리 기업입니까? 한 5천억 달러 하죠?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600조 되나요? 만약에 국내 기업이 터치폰이 진짜 괜찮은 건지 미리 먼저 알았다면 애플은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600억 달러를 우리나라 국내 기업 누군가가 먹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못 내서 그런 거냐? 아니죠.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시장에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CEO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밑에 놈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씨름에서 그 천하장사 먹으려면은 일단은 힘이 좋아야죠. 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챔피언한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운명이고 국내 기업의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창조적 혁신이지만 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기업이 창조하기 좋습니까? 창조기업 하면은 옛날에는 3M하고 3M 창조기업 하면 3M을 많이 쳐줬어요. 애플은 창조기업으로 쳐주질 않았어요. 애플은 완전히 무덤이었어요. 무덤. 심지어는 애플이 장사 안 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인사부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르는 순서. 자, 오늘 매출이 이만큼 빠지면 요까지 잘라.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름을 딱 부릅니다. 누구씨 이리 오세요. 야,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가세요. 그 짓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런 기업이 창조가 될 리가 있어요? 근데 요새 3M이 또 그러고 있어요. 그 3M은 왜 그러고 있냐? 3M의 CEO가 식스시그마 하는 분이었어요. 이제 딴 데로 갔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물 다 버려놨어요. 근데 한번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 한번 버리면은 안 돌아와요. 국내에서도 지금 뭐 계속 그러고 있죠. 기업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로 보면 어떤 창조의 대상을 찾는 아이디어 발상의 분야로 보면 어떤 경계,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해안선처럼 어떤 분야의 경계선에 그런 데 가면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면은. 근데 내가 그런 쪽에 가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찾고 나서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거더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창조적 혁신을 쪼개보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발상 체계는 Problem, Solution, Valuation. 프로블럼의 솔루션을 찾고 그것을 가치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 다시 반복하면, 자,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내가 들고 다니는 것을 못 느낄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냈다면 거기에 솔루션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망막에다가 칩을 박든지 머리에다가 칩을 박아서 그냥 바로 화상이 느껴지게 하고, 예? 화상이 느껴지게 하면 되겠죠. 음성도 안 들어도 들은 걸로 이렇게 바로 회로가 연결되면 되겠죠. 자, 이런 솔루션을 제가 그냥 지금 금방 떠올린 겁니다. 이렇게 냈어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역량으로 못 만들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고정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문제를 고정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고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발상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한 들고 다니지 않는 스마트폰이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온갖 잡다한 걸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야 다시 생각나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날 때는 새로운 솔루션을 물고 올라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동시성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단순화해야 된다는 단순화의 원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내 머릿속에 간단하게 입력을 해둬야지 거기에 솔루션을 찾을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머릿속에 넣고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 문제의 핵심을 탁 짚어가지고 요거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터치폰의 터치 센서 터치 센서가 문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는 식으로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대충 만들면 돼. 그럼 단순해지죠, 문제가? 이해하시겠어요? 단순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프로블렘이라는 것은 풀어야 할 시장 가치가 있는 명제를 말한다. 프로블렘에는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 다양성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OW1H의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솔루션이라는 것은 프로블렘의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다. 프로블렘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그 프로블렘이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답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를 이야기 다시 반복하면 터치폰의 터치 센서의 속도를 이렇게 하면 높일 수 있다. 정전 방식으로 하면 높일 수 있다. 이게 솔루션입니다. 정전 방식으로 하면 터치를 센싱하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6천억, 5천억 달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천억 달러는 된다. 그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된 고안이다. 어떤 그 열쇠 뭉치가 있고 거기에 열쇠가 끼워진 상태, 이걸 말하는 거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아이디어 발상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 따로, 솔루션 따로, 밸류에이션 따로, 이게 아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거의 투타임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적 혁신. 조금 전에는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발상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뭐냐면 발상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사업화하는 것까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프로블럼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천지인 한글을 만들었어. 이걸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쓸까? 어떤 가치 있는 문제를 풀 때 쓸까? 사람들이 아이디어 그러면 천지인 한글 그 자체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천지인 한글을 통해서 풀어낸 문자 보내기. 그것 때문에 문자 보내는 게 쉬워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자를 익숙하게 보내기 시작했고, 그게 문화가 됐고의 가치. 사실 통신회사에서 저한테 표창장을 줘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 한 군데인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번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통신의 발전을 일으켰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도. 아이디어 자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생각 안 하고, 풀어낸 문제를 생각 안 하고 솔루션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발상이 됐지 않습니까? 자, 문자를 쉽게 보내는 솔루션으로 천지인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고 나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메모를 해야 되겠죠. 아,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게 있으면 되겠다. 그게 뭐 천지인 한글일 수도 있고 무슨 뭐 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아이디어 메모를 하는 겁니다.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동시에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보고 실험하고 해서 아이디어 제안서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실제 되는지 보고 편한지 보고 그런 다음에 제안해야지. 그것도 해보기도 전에 미리 제안해 뿌리면 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뭔데? 됐고 뭐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 가용성, 효용성, 가치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그 실현을, 구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제안서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멋지게 만들고 그걸 또 CEO 이런 사람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까지 하고 그래서 실제 제품에 실물을 한번 또 휴대폰에다 넣어가지고 써보고 요까지 이제 하는 단계가 실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써보니까 문자 보내는 데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입력하는 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익숙하게 쓰기 시작하는 거 이제 실제로 이제 몇 명을 써보게 하면 익숙하게 쓰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화를 하는 겁니다. 제품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제품에 적용하면 이제 이윤이 나오는데 그 이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윤을 평가할 때 자, 천지인 한글이 없는 휴대폰과 있는 휴대폰 그때 당시에 경쟁력이 다르죠. 그러면 다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걸 살지 망설이겠죠. 근데 천지인 한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천지인 한글 들은 거 사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게 그 제품이 왜 팔린 겁니까? 천지인 한글 때문에 팔린 거죠. 그러면 이윤이 얼마만큼 창출했습니까? 천지인 한글만큼요? 1,000원? 아니죠. 그 제품의 이윤 전체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안 팔렸을 테니까. 조금 전에 애플 예도 똑같습니다. 애플이 예를 들어서 정전 방식의 터치 모듈을, 센서 모듈을 만들었죠. 정전 방식의 센서 모듈을 만드는 게 가치로 따지면 그거 투자된 돈은 제가 볼 때 1억 달러도 안 될걸요. 1억 달러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천억 달러로 했죠, 제가. 그 가치가. 2천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천억 달러죠. 한 3, 4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깔쿠리로 다 쓸어 담아가지고 1조 달러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아이폰의 특징은 터치 센서 모듈을 자체 제작하는 걸로부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다 뽑아왔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기본적인 역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유는 거기서 왔다고 봐주는 것이 맞다. 이제 창조적 혁신 조직 만들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밑에 직원들이 5,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를 뽑아서 창조적 혁신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도 그 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9명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여기서 이제 그 조직의 핵심 기능이 CEO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같이 평가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명은 아이디어 발상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면 좋다. 왜 그러냐? CEO가 없으면 돈을 못 써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거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만들어 봐야 되고, 모형도 제작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개발도 해봐야 되고, 실제로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가치 평가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조직이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치가 있다, 이게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이 잘못되면요, CEO보다 더 엉뚱한 데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가치 평가자의 역할을 아이디어 발상자 8명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아이디어 발상자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점선으로 있는 액션형 사원은 뭐냐면 CEO가 야, 이거 만들어봐. 만들어 갖고 와봐. 스티브 잡스가 야, 이거 만들어 갖고 와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최단 시간 내에 대충 얼렁뚱땅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그 원하는 기능을 구현한 제품을 딱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개발실이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개발실이 아니고 CEO가 수명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만 포커스해서 바로바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디어 내갖고 그거 사업화되면은 너 돈 좀 많이 줄게. 0.3% 내가 줄게. 이윤의 0.3% 어때? 0.3%라고 그러면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0.3%만 줘도 회사는 회사대로 좋아지고 개인 여기 아이디어 발상하고 하는 사람들 주머니도 두둑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발상을 해가지고 그걸 사업으로 연결시키면은 발상한 사람이 출세하고 조직에서도 인정받는다.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아이디어 발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개기는 걸 잘하고 이렇게 뭐 어떤 그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 발상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이디어 발상 해보라고 그러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주고 그 해결책을 10가지만 가져와 봐라. 또는 반대로 네가 돈 되는 문제 10개만 써갖고 와봐라. 이렇게 시험을 보면 됩니다. 지금 회사에 돈 될 만한 문제 10개만 써갖고 와봐. 우리가 보통 답을 써갖고 오라고 그러지 문제를 써갖고 오라는 경우는 없죠. 드물죠. 근데 아이디어 발상 팀을 구성할 때는 답을 내라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내갖고 와라 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 룰이 필요해요. 막 타이트하게 막 아이디어 막 하루에 2개씩 내라고 그러고 뭐 아이디어 저기 발상 보고서 뭐 하루에 2장씩 써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책에 있는 거 다 뺏겨가지고 와요. 옛날에 제가 삼성 그 전자 타임머신 TF에 있을 때 그런 분들 많았어요. 물론 대부분은 안 그랬는데 지금 뭐 그 본인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안 그랬다 그럴 건데 뒤에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책에 뭐 일본 책 같은 거 뺏기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윗분들은요 또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EO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CEO는 이제 오너급이 좋고요. 오너여야 돼요. 오너가 아닌 분들은 동기부여가 힘들어요. 스티브 잡스가요, 지 회사 아니고요, 지가 주식 안 갖고 있으면요, 거기에 그냥 뭐 그렇게 뭐 매진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인재 역량 평가는 아이디어 발상 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평가 역량,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진화시키는 역량, 발상 역량하고 유사하죠. 대충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평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현재까지는 개발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연구소가 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세계 어떤 기업도 그걸 평가하는 기업은 없어요. 제대로 평가하는 기업이 없다 이거죠. 평가는 하는데 제대로 평가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가 나왔으면 조직이건 개인이건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99%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어떤 시장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에서 창조적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렵게 개발했어요. 그러면 상대 기업이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하면 꽝이죠. 근데 성공했다면, 그죠? 성공하면 그렇죠, 그죠? 근데 실패하면은 이제 그도 저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디어 제품은 99개가 100개 중에 99개가 실패하고 1개 겨우 될까 말까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시장에 있는 제품을 보세요. 그 안에 아이디어 없는 제품이 있어요? 아이디어 없는 제품이 있던가요? 없어요. 아이디어성 신제품이
100개 중에 99개가 실패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하나 내잖아요. 그 혁신적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애플의 아이팟을 한번 보세요. 아이팟. 결국 아이팟이 아이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ITV로 가려니까 그 아이디어가 지금 안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역을 한 개의 아이디어가 도입됨으로써 터치라는 한 개의 아이디어가 도입됨으로써 아이팟 터치, 아이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진화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조직 내의 분위기나 문화도 생겼고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됐어요. 그 역량이 거기로 결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컴퓨터만 만들었었던 회사지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옴으로써 MP3라는 그 휴대기기를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이폰까지 하고 아이튠즈를 통해서 컨텐츠 서비스까지 하고 그렇게 됐죠. 자,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벽이 있고 그 벽은 대부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벽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그 사극 보면 안시성이 많이 나오니까 안시성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중국 애들이 안시성을 쳐들어왔다고 칩시다. 자, 안시성을 딱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못하면은 이제 돌아오면 타버리고 점령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구려 애들이 그 안시성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성벽이 그 침략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 사람들 하는 경우 있죠. 성을 쌓는 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징기스칸의 얘기일 뿐이고 결국은 뭐냐면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성을 쌓아야 돼요. 남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독점해야 돼요. 노마드라는 것은 개척 여지가 무궁무진할 때는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몽고가 어떻게 됐어요? 제발 150년 버텼나요? 망하고 말았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디어 사업화의 벽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그게 뭐냐면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벽을 뛰어넘는 것이고 벽을 뛰어넘고 나면 그 벽이 나 자신, 뛰어넘은 자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 지금 메모하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도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